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주가가 강세장에서 강세 추세에서 정확히 상투를 맞추는 것이 힘든 것처럼 약세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예측하는 것 역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 과정 속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목표치를 다 높게 설정을 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어떤 그 자신감으로 무장이 되죠. 사실 주가가 오르는 것만큼은 사실 그거만큼 악재가 없는 것인데, 하여튼간에 상승 과정에서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맞춘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락 추세에서 최근과 같은 장세 보면 철저하게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또 전문가들이 긍정론보다는 이제 부정론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 재해석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더 낮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장기화된다 그러고, 얼마 전에 그 미 연준의 어떤 내부 보고서 보니까 금리가 3%대가 아니라 뭐 4% 혹은 뭐 7%대까지도 인상을 해야지만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핵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두려움을 넘어서 뭐 공포가 지배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극과 극은 항상 그 통하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그 최상의 구간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 호재가 지배하는 것처럼, 바닥에서는 또 절대 바닥권에서는 최악의 악재들이 지배하는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의 뭐 바닥권에 뭐 근접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나스닥 바닥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연장선상에서 삼성전자 바닥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했고, 자, 아울러서 또 하이브, 자, 하여튼 그 다음 주 정도, 이번 주도 그렇죠. 이번 주까지는 뭐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이슈가 이제 대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대로 하면 대략적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이에요. 그래서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이 또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 BTS의 군입대가 이제 6월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군대 가는 쪽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이 나게 되면 사실 그 악재가 아니라 불확성의 어떤 그 해소 차원으로 주가가 이미 그 군대 간다는 것을 군대를 간다는 것을 전망하면서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 가는 것이, 입대가 결정이 되면 불확성으로 해소로 인해서 주가 흐름 자체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 대략 한 20만원 부근까지도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장기 월봉 차트 2016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캡처를 잡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 우리 증시가 오늘도 보니까 그 니케이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중국은 뭐 계속해서 강세 기조를 이어왔고요.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좀 안 좋아요. 지금 이제 12시 38분 현재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뭐 한 1%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0.8%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 비관한 예로 그 일본 증시 대비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 사실 지금 그 내부 시장 내면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크죠.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도 한 2천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옛날에 뭐 현금 인축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가 깨졌어요. 그렇죠. 뭐 50한 7% 가까이 갔다가 지금 50%가 깨지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뭐 절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그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를 판다는 삼성전자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을 파는 것이죠. 한국을. 지금 이제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한머니 같은 경우 단기 운영되는 그런 자금들은 지금 한국 시장을 떠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시장 자체가 전반이 살려면은 삼성전자가 살아야 되죠. 삼성전자가 이제 강세로 전환되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이제 활발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종목군들이 이제 회복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삼성전자의 지금 5년 이동평균선요, 60개월 이동평균선, 지금 우리가 키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혹은 재고 자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57,7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막바지에 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그 고점 대비 38.2%가 1020포인트거든요.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안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는 뭐 나름대로 시장은 힘들고 두려움이
두려움과 또 공포감이 또 지배하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스닥 지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 나스닥 이제 바닥론, 그리고 이제 5년 60개월 이동평선이 되겠죠. 5년 이동평선, 5년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키친 사이클 혹은 이제 그 재고 자산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삼성전자 50%가 깨졌어요. 이건 너무 이제 절대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물량을 다시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빠져서 제일 그 손해 보는 집단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대주주예요. 이재용 회장이 대주주가 아니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시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5년 이동 평균선이 이제 57,700원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공교롭게 2020년 코로나 상황 그 장중 고점이 대략적으로 또 58,000원 정도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뭐 프레토 지지선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58,000원 정도, 58,000원 혹은 이제 5년 이동 평균선이 57,700원은 일단 그 지지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이다. 그 간혹 가다가 이제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5년 이동 평균선이고 뭐 10년 이동 평균선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렇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로병사 과정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환갑잔치, 회갑잔치를 왜 하는지 예전엔 다 근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소 좀 변화되고 수정되고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년 사이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5년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이제 10년 사이클, 우리가 주글러 파동 혹은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염두에 가면서 주식을 하게 되면은 뭐 좀 더 우리가 자신감을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 3월 달 때 뭐 단기적으로 워낙 투매가 나는데,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의 최저점은 2020년 3월 달에 왔는데, 그 전에 주가가 투매가 났을 때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역병이에요, 역병. 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급망도 붕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어떻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또 뭐 신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또 신규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줬거든요. 어마어마한 공포감.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우리가 지금은 재산의 손실이지만 그때는 생명에 대한 그 위기감이었거든요. 그 굳이 공포를 우리가 뭐 계량화 시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냥 상식 논리로 따지면 2020년 3월 달이 더 사실 공포스러웠다. 그때 만약에 공포를 산 사람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1439포인트인데 그때 샀다면 3300까지 갔었거든요. 물론 3300에 팔기가 뭐 만만치는 않은 작업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나서 한 얘기지만, 공포를 산 사람들은 많은 이득을 얻었고, 공포를 피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뭐 손절매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이 그 박탈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고, 주가는 결국 개인 투자가들은 7분음선, 8분음선, 9분음선에서 많이 달라붙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크고, 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그 내부 보고서 보니까 금리가 3%대 인상해서 마무리될 줄 알았더니 뭐 4% 혹은 뭐 7%대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북핵 리스크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 공포가 다 몰려 있어요. 그때가 이제 사실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맥스를 거죠. 매도의 뭐 극점 단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맞추는 게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에요. 뭐 그런 점도 감안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그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방송했던 내용이거든요. 나스닥 세 가지 바닥론. 첫 번째는 이제 그 5년, 그 60개월 이동평선이 있죠. 재고 자산 사이클하고 거의 동일 가격이다. 자, 그리고 고점 대비, 이거는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 비율이죠.
고점 대비 38.2%를 적용하니까 만 20포인트가 나요. 만 20포인트. 뭐 물론 이제 만 포인트가 살짝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지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여하튼간에 지난번 그 최저점이 만 560포인트 부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는 더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안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나는 한 단계 더 빠지면 반드시 살 거야,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썩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역시 그 코로나 그 2019년 말 혹은 이제 2020년 1월 달 고점과 지금 고점이 이제 9,838포인트인데 그때와 지금 5년 재고 자산 사이클하고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시점이다. 이런 것들도 나스닥 바닥론에 좀 일조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하이브 이베스 증권 보고서가 그 일단 그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이제 목표 가격을 이제 하향이 이제 불가피하죠. 목표 주가 39만 5천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좋아요. yet to come, 뭐 직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정기는 이제 아직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지금 이제 그 뭐 아시다시피 단체 활동은 잠정 중단입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별 활동 부분을 이제 높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어떤 그 유튜브 보고서를 보니까 개별 활동 7명이죠. 7명이 개별 활동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앨범 판매량은 또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베스 증권에서도 언급한 거지만은 아미 팬덤이죠. 팬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체보다도 개인 멤버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오히려 그 새로운 신규 팬덤이 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관에 젖어 있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또 시장이 뭐 나름대로 받쳐준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도 하이브가 아니라면 때려버려. 이 본질이 바뀐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 기업은 사실 그 특정 아티스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이브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그 엔터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변화라는 것이죠. 지금 게임이 이제 6월 말에 출시가 되고 NFT도 그렇고 하여튼 뭡니까 위버스 2.0이죠. 아직 출범을 안 했어요. 이걸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에 지금 하이브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 파이오니어들, 도전자들, 최초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영역은 리스크가 혹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시대적 흐름이 좀 맞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시대적 흐름이. 자, 하여튼 완전체 활동이 당분간 제목은 이제 보고서 제목이 yet to come이고 개별 활동은 이제 BTS 그룹이 더욱 오래 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뭐 이거 좋은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체 활동이 당분간 부재함에 따라 감익을 이제 감안하더라도 첫 번째 7명 멤버의 순차적 솔로 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오히려 앨범 판매 같은 경우는 단체보다는 더 늘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두 번째 BTS 외 다른 어떤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븐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븐틴, TXT, 그 다음에 여성 최초로 르세라핌 또 활약을 지금 뭐 계속해서 언론에도 지금 활약이 지금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말에 이제 게임 사업이 이제 오픈이 되고 있고 등 이제 아티스트 직간접 매출의 증대가 이제 동반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자, 하반기에는 이제 첫 번째 하반기면은 이제 뭐 7월 달을 의미하겠죠. 7월 이후를 의미하겠죠. 위버스 2.0 플랫폼이 드디어 이제 개편이 되고 공개가 되고요. 두 번째 NFT 진출. 자, NFT가 초기에 뭐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거기에 따른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그 정도만으로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들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 포트폴리오가 지금 확대 중이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기업 전반은 굉장히 양호해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JYP라든가 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이브 외 SM도 괜찮지만 JYP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에 그 단체 활동 중단으로 일단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직간접 매출이 감익이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는 이제 주가에 뭐 상당분 반영이 됐다.
최근에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하죠. 왜냐하면 매를 이제 먼저 맞은 거죠. 먼저 맞았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내성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뭐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빠르면 이번 주 말 혹은 다음 주 정도서부터는 2분기 실적이 이슈화가 되고, 그다음에 BTS의 군 입대 불확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는 뭐 20만 원 정도를 향해서 한번 랠리가 뭐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EBS 증권의 이제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900억이었죠. 1,930억 정도, 2, 30억이었고, 자,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 대폭으로 올해 대폭적으로 이제 그 감익을 해서 2,540억인데,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2,500억. 사상 최고치죠. 그다음에 2023년에 이제 3,100억, 그다음에 3,760억. 간접 매출 비중 계속해서 줄고 있고, BTS 비중이 줄면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 신예 아티스트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뭐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위에 보시면 이제 분기 실적이거든요. 지금 1분기 영업이 370억이었죠. 지금 EBS 증권에서는 이제 2분기 예상 영업에 820억을 얘기해서 824억을 보고 있는데 더블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740억으로 다시 준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뭐 저도 정서적으로 이해할 것 같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뭐 뚜렷한 윤곽이 뭐 나온 게 없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온 게 없습니다. 해외 투어 역시도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그 BTS 해외 투어 역시도 아직까지 뭐 계획은 안 나왔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상의해 본 결과 마지막 이제 고별 무대 정도로 한번 하는 것도 우리 일반적인 거죠. 그런 고별 무대를 하는 것도 뭐 좀 뭐 좋은 어떤 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저희 회원분들께 문자를 보낼 땐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 당분간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박스 저점 한번 위협을 했는데 다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0원, 뭐 보합권 정도 수도 돌려놓고 있는 모습인데, 여하튼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까지는 뭐 계속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다음 주 정도는 한번 랠리가 가능한데, 좀 단기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단기로 길게 보는 분들은 끌고 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만, 30만 원대에서 뭐 30만 원대까지 끌고 간다고 1차적으로 맞다고 이제 보는데, 단기적으로 좀 팔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 18만 원에서 한 19만 원 정도, 20만 원 아래가 되겠지. 20만 원이면 또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18만 원, 19만 원 정도 때 그 정도에서는 일부 좀 물량을 축소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